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상당히 좀 골 때립니다. 잘 가다가 훅 빠졌어요. 0.64%. 외국인들이 1200억 매도하고 있고 외 개인과 기관들이 삽니다. 삼성이 조금 오르고 있고 지금 삼바, 우선주,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정도 오르겠습니다. 현재 하이닉스, LG엔솔, 그리고 현대중공업, 기아 좀 빠지고 있네요. 코스닥도 0.39% 빠지고 있고 그냥 훅 빠집니다. 그냥.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 팔고 개미들이 좀 사요. 1000억 정도. 다 파란색이네. 보니까 코스닥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ABL바이오, 레인보우, 리가캠, 코오롱 티슈진, 펩트론, HLB, 삼천당제약 다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인은 0.37%, 심천 0.33% 빠지고 있고 항생 0.13% 오르네요. 홍콩 H 0.09% 빠지고 일본 니케도 0.58% 빠집니다. 대만도 한 1.17% 빠지고요. 환율은 1472원 0.37 오르고 있고 달러 인덱스 98.67입니다. 좀 빠집니다. 비트코인 1억 3,400, 이더리움 474만원, 이더리움도 한 3.8% 빠지고 있네요. 뭐 잘 나가다가 다시 또 훅 빠지고 참 너무 변동성이 크다.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헷갈려. 간밤에 뉴욕 증시 한번 볼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강세로 마감을 했다. 다우 1%. 일단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497.46포인트 올랐습니다. 48,057.7회 거래를 마쳤고 S&P 500도 전장보다 46.17포인트 올라서 6,886.68. 나스닥도 77.67포인트 올라서 23,654.16에 각각 마감을 했고요.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는데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3.5, 3.75 0.2%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 이후로 정책 조정으로 우리의 정책은 중립 수준, 추정치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놓이게 됐다. 향후 경제 상황 변화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정책 결정문에는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정도와 시기라는 표현을 추가해서 추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죠. 다만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고용과 관련해서 현저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연준 내부의 그 위원들 간에도 양분된 정책의 입장을 고려해죠. 연준이 이날 금리 인하와 동시에 신중한 향후 정책 입장을 낼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해왔죠. 시장은 파월 의장이 내비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기대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내년 3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확률을 52% 반영했고 하루 전까지 이 확률은 54%였죠. 채권 금리는 하락을 했네요. 전자거래 플랫폼에 보니까 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4.15%로 전장 대비 3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같은 시간 3.55%로 전장 대비 7bp 정도 하락을 해서 낙폭이 더 커졌죠. 연준은 이날 정책 결정문에서 지급준비금을 현재 충분한 그 수준으로 유지하기 단기 국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하네요. 단기 국채를 매입을 개시하겠다. 앞서서 연준은 11월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이제 QT 종료죠. 만기가 도래한 그 MBS 자금을 미국 재무부 단기 국채에다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국제유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에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58.46달러로 전장 대비 0.4% 올랐습니다.
하여튼 미국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빠지기 시작해요 또. 근데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인데 올해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이 속출합니다. 올해에만 70건 이상의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는데 지난해 대비 50% 이상 크게 늘었고 그만큼 올해 주식시장이 크게 호황을 누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투자 경고가 속출하는 만큼 투자 심리는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한국거래소의 경보 제도가 최근에 증시 화랑과 맞물리다 보니 우량주까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잇따라서 지정이 되더라.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11일부터 SK 하이닉스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투자 경고예요. SK 스퀘어 역시 같은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8일 투자 주의 종목 지정 후 한 단계 격상이 됐네요. 시장 감시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을 했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최근에 15 거래일 중 상위 10개 그 계좌의 그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 등 초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합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해제될 때까지 10거래일 동안 신용과 미수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이런 게 좀 안 좋죠. 올해 유가증권 시장 투자 경고 지정은 74건인데 전년 대비 약 54% 급증했고 최근에 1년간 200% 이상 오른 현대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효성중공업 등 대형주들도 잇따라 투자 경고 대상이 됐죠. 작년 말 대비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최근에 시총 2위 하이닉스 등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불만도 있어요.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집중하는 그 시장 주도주는 수급이 강해질 때마다 경고가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단기 수급 공백 부담이 개미들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입니다. 내가 볼 땐 대형주를 가지고 투자 경고를 한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좀 힘이 없는 소형주나 테마주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SK하이닉스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XT 시장에서 안 열리더라고 보니까. 현재 코스피는 4114.75 0.49%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좀 줄이긴 줄이겠는데 갑자기 훅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은 10만 8,300원, 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도 외인들은 들어옵니다. 기관은 들어오고 있고 우선주가 8만 1,300원 잘 버티고 있어요. 400원이나 오르고 있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57만 주 들어온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